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8강 시간으로서 1. 등록증의 교부 2. 등록증의 양도 대여의 금지 3.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금지 4. 등록의 실효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증의 교부. 자, 등록증이 교부되는 등록 절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절차. 첫 번째, 등록을 신청을 해야죠. 신청인이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본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누가 한다? 신청인이 하는 겁니다. 신청인.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이고, 등록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등록 서류. 구비서류라고 그러죠. 자, 등록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중개사무소를 또 사무실이라고도 합니다. 확보를 해야 돼요. 자, 확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다 확보를 한 다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격사유를 확인해요. 자, 이게 등록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자, 결격사유 확인. 그리고 등록 기준을 검토합니다. 법률에 있는 등록 기준하고 맞나 안 맞나, 이 사람이 갖고 온 서류가 맞나 틀리나를 다 검토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결재를 합니다. 자, 결재. 자, 요건 누가 한다? 이건 바로 등록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자, 등록관청이 합니다. 자, 이게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본적지의 신원도 다 확인합니다. 본적지, 신원도 등록관청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결격 사유 확인이 끝나면 다 이 사람의 서류도 구비해서 갖추고 다 결자가 됐어요. 그러면 등록이 됐다고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등록을 통지해 줍니다. 등록 됐다고 통지. 등록 통지예요. 이게 바로 등록 통지. 자, 등록 통지. 자, 이 등록 통지는 등록관청이 신청인에게 하는 겁니다. 등록 통지. 그래서 종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구분해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맞게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계속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신청일부터 며칠 이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전화로 알려줘요. 또 본인이 사무소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계속 전화를 겁니다. 등록관청에다 언제 되냐고. 그러면 알려줍니다. 언제 됐으니까 업무 보증 설정 하시라고. 자, 그리고 나서 등록 통지를 받으면 뭘 해야 되냐? 보증을 설정해야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인이 고용한 고용인의 고의 과실도 포함이 됩니다. 중개 의뢰인에게 어떤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거를 보장하기 위한 걸 보증 설정으로 하는데, 이 보증 설정은 누가 한다? 이건 바로 신청인이 하는 거예요. 신청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겁니다. 신청인이 하고,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등록 통지 받은 후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바로 합니다. 보통 협회에 공제사업에 가입을 함으로써 대부분 보증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면 협회에서 알려줘요. 등록관청에다 그 사람이 보증 설정했다고. 그러면 바로 등록증을 작성을 하고, 자, 등록증 작성을 해야죠. 그래야 나눠주니까. 그리고 등록증 작성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신청인에게 준다는 얘기죠. 신청인이 가서 찾아오면 돼요. 자기의 등록증이니까. 그러면 보증 설정 확인 후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보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등록관청 다 확인을 하고, 등록증은 이제 요 작성 교부는 이제 등록관청이 하는데,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합니다. 예, 통보. 그래서 신청인은 요때 등록증 작성 교부 받으면 뭘 해야 되냐면, 보통 업무 개시하기 전에, 자, 요 중요한 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신고를 해. 인장 신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한 인장을 신고하는데, 실무에서는 등록 신청할 때 갈 때 같이 합니다. 자기가 쓸 거를. 실무에서 신청을 할 때 두 번 가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신고, 이게 과정이 이런데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니까 법에 있는 걸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실무는 그렇게 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등록증 작성해서 교부 받을 때 가서 자기가 쓸 도장을 갖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등록증 작성해서 교부 받을 때 보도록 갑니다. 갔을 때 인장신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해야죠. 교부 받자마자 업무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업무를 개시하는데 이제 신청인은 이제 업무를 개시합니다. 중개 업무를 개시한 거죠. 자, 이 과정이 있는데 업무 개시 전에 인장 신고니까 등록증 교부 받을 때 신고해도 되는 거예요. 자, 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 순서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 등록 신청 전에 할 일 하나 있었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뭘 한다? 그렇죠. 실무교육 수료해야 돼. 실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할 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두 번째 실무교육 따고,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등록증 교부하는 과정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음 2번 등록증의 양도, 대여, 금지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등록증의 양도, 대여의 금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증의 양도 또는 대여의 금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가 있고, 또 하나는 등록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등록증.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양도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등록증 역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돼요.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측이에요. 이제 빌리는 사람 입장이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반대로 또 이 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거를 양도, 대여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네. 각자 자기 것 자기가 사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자, 성명이나 상호, 등록증 등을 양도, 대여해서 적발해서 그렇게 되면 빌려준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자, 이 경우에 사용하다 걸리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적 등록한 게 취소돼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적발이 되면. 그리고 행정 처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행정 형벌도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건 당연히 양도 대여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이 처벌을 받는 것이고, 양도 대여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등록 취소는 해당이 없죠. 그렇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큰 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악질적인 양도 대여 같은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의 금지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거예요. 이중 등록은, 자, 등록 관청에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 자, 본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데 관청에다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는데 또 다른 관청에 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등록. 자, 이중 등록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중 등록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한 군데만 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냐?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적발이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역시 행정형벌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주 무서운 벌이에요. 자, 다음 이중소송이라는 것은, 이중소송.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잖아요. 등이라는 거는 누누이 설명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 등을 말해요. 즉 중개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이 된 걸 얘기합니다.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이중소속이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또 중개보조원이 된 것도 이중소속이에요. 두 군데 소속이 돼 있으면 다 걸리는 겁니다. 자, 이 경우 행정처분이 둘로 나뉘는데,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가 돼요. 자격정지. 그래서 6개월, 시도지사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 다 행정형벌은 똑같아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주 형벌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중소속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우는 거의 마지막에 등록의 실효입니다. 등록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등록의 실효는 두 가지 크게 둘로 나뉘는데, 등록의 실효. 첫째는 개업공인중개사 사망한 거예요. 사망. 다 돌아가셨어.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은 일심 전속적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에게 해당이 돼.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사망을 하면 당연히 등록이 시효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해산이겠죠. 중개법인은 해산을 하면 당연히 더 이상 중개법인이 없으니까 등록이 시효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폐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 자, 폐업.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중개업을 안 하겠다고 문을 닫는 겁니다. 아까 둘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가지. 이번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거예요. 아까 뭐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 양도대여 이런 거 적발돼 갖고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등록 취소 처분. 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사유에 해당이 돼서 처분을 받았을 때. 자,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중개업 폐업신고 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실효가 되고, 사망이나 해산했을 때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폐업신고 후, 이제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되고, 자,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도, 물론 사망이나 해산은 제외합니다. 되어도 등록 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는 등록이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야만 등록 취소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8강 시간이었고, 등록증의 교부,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 이중등록, 이중소속의 금지, 자, 등록의 실효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